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6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증인 선서 후에 서명하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재정운영과장 김용기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증인 김용기. 재정운영과장님께서는 이미 그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업무 보고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기 때문에 많이 연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원 관리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은 현재까지 93%로 12월 말까지 148억 8,9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05%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정확한 가세 자료, 조사 정비로 누락 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16년도부터 적용 부과된 주민세 인상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추진했으며 그 밖에도 SNS를 이용한 홍보, 지방세 납부,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3페이지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54건의 국세 및 지방세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되겠습니다.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19개 법인에 대한 직접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 5,800만 원의 세원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또한 387건의 3억 5,700만 원의 탈루 또는 은닉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 적정 여부, 무화 건물 등 누락 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272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양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가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시가 표준액 열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자료 구축을 완료하여 일반 건축물 2201호에 대한 상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15년 2월 체납액 9억 100만 원 중 55%인 4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 제도를 운영한 결과 2015년 체납액 3억 원 중 1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목표액 대비 현재까지 68.5%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의 8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징수 실적이 부진한 사유로는 하리 농공단지 및 고대리 전원 택지의 매각 부진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추진으로 소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전자예금 압류를 확대 실시한 결과 252건의 5,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동차 장기 압류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 예금 압류 후 미수납 대상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운영을 위하여 출납과 관련한 회계법 등 변경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정의 균형 집행률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집행으로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각종 공사 등 실시설계 검사 강화, 3일 이내 신속한 대가 지급을 위하여 518건에 242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 입찰 집행, 입찰 공고 시 관내 하도급 참여 권장 명문화, 농공단지 수의계약, 지역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을 권장토록 한 결과 83건에 36억 900만 원의 관내 입찰 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현황은 매입 2건, 교환 처분 1건, 매각 1건이며 금년도에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무담 점유 100건, 용도 변경 689건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구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이장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만 지금 자료가 없어가 그랬는데 저희들 센터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이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있는 기존 센터 외에 서고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전 계획은 전체 다 이전을 하는 겁니까? 센터만 이전합니까? 서고는 놔두고 또 이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1층에 있는 서고는 놔두고 자료실은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 그래서 의회하고 이제 협의가 다 됐습니까? 저는 예. 의회 자체적으로 또 내용을 들은 게 없는데 그게 서고는 놔두고 자료실은 다른 데로 가고요? 예, 자료실을 이제 이전하면 거기에 이제 의회 사무과 사무실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고를 다른 데로 옮길 그러한 그 공간은 지금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서고를 다른 데로 옮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장기적으로 옮기지 마시고 옮기는 김에 이쪽 저희들 의회 사무과 1층도 있으니까 저는 뭐를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아까도 우리 민원실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증축을 하고 다시 또 하고 또 리모델링 또 하면 사업비가 또 중복 지출이 되니까 할 때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실과소를 하더라도 저희들 실제로 의원님들하고 서산 갔다 와서 서산에 있는 농업센터 방문하고선 뭔가 더 진짜 시설을 더 잘해드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우리 양국은 열악하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이전을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돼서 리모델링해서 이게 앞으로 의회가 기능이 없어진다면 몰라도 지금 다음에 어떤 의원님들 되시더라도 제대로 했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 뭘 또 의회를 또 이렇게 또 했어. 그런 얘기가 좀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 의장님이 계시면 좀 의장님이 대신에 답변하실 텐데 저는 여지껏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이번에 할 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좀 제대로 리모델링이 돼서 실제로 저희들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오면은 1층에서도 또 공간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있는 건물을 쓰는 것도 좀 그런데 일부는 지금 헐어서 새로 짓자고도 하시더라고요. 또 안전진단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2차에 좀 제대로 좀 의회 기능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해주시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의회하고 농업기술센터 센터를 놓고 면적을 많이 따져봤습니다. 근데 새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당장 해야 될 게 CCTV 관제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국비 이거 받아오고 이제 그게 CCTV 관제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 생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계획은 이제 의회 3층이 이제 전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사실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경제관과도 옮겨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쓸 수 있는 저희 그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방법은 신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려니까 이제 이건 또 중앙정부의 또 통제를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그건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료 의원님. 네, 김동료 질의해 의원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13쪽에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마을 세무사 제도의 자문 대상이 저소득층 등 보유재산 5억 미만인 주민이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담 실적이 54건인데 주요 상담 내용이나 미담 사례가 있으시다면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세가 이제 그 세무사가 이제 상담을, 저희가 위촉한 세무사가 상담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또 개인적인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개하는 게 좀, 세무사도 그렇고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그 세무사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미담 사례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그런 건 아직까지. 마을 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 관련해서 보니까 12필지 3,402평에 19억 정도 매각을 하고 매각한 걸로 이렇게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민원인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찾아오는 게 여기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 40조 보면 수의계약 매각에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농지법의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3,030평 내에서 그 수의계약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해안면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는 거 경작하는 분들 보면 또 군유지뿐만 아니라 뭐 재정경제원 토지든 국유지 이런 데 보면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진행하는데 거기는 이런 농사용으로 지금 뭐 농토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뭐 평수나 이런 거 제한 없이 농민이 원하면 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웬만하면 다 매각을 하는데 왜 우리 군유지만 이렇게 뭐 조례에 나와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뭐 농지법에 어떤 뭐 사항이 나와 있는지 이 평수 제한을 두는지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은 사실 수의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완화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000평방 미만의 5년 이상 경작을 하면은 수의 계약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뭐 해안 지역이든 이쪽 38 이북 지역에 과거에 뭐 5, 60년 거주하신 분들 보면 뭐 국가 이주 정책에 의해서 들어와서 화전을 일구든 뭐 이렇게 농사를 져서 거의 뭐 그냥 맹지 뭐 거의 나무 다 자라 있는 거 베고 돌 다 골라내고
완전 옥토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수십 년간 경작해서 진짜 자기 토지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찌됐든 이런 법적인 그런 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예전에 특별법이나 이런 데에서 조치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군유지나 이런 국유지 이런 데로 다 넘어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경작 대부리를 내고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기 농지라고 생각하고 경작하고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매입하려고 농민들이 찾아오면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거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주고 여기 3,030평이지만 해안에 해안 지역이나 이런 그런데 땅값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이게 무슨 어디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에 무슨 아파트 단지 짓는 곳도 아니고 이런 데서 그걸 다 야산 이런 거 다 밀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 놓고 그 땅 다시 살라니까 또 현 시세대로 또 사라는 현재 이제 감정평가액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해서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그동안 고생해서 거의 쓸모없는 토지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경작 보상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혜택 없고 실거래가 위주로 또 매입하라고 또 평수도 이렇게 자기가 조성한 건 한 10,000평 조성했는데 3,000평만 살 수 있고 만약에 3,000평이 넘을 때는 무슨 공개 매각 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포 비슷하게도 들리고 이런 좀 어떤 방법을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재산 이런 거 3,000평 5,000평 10,000평이든 그 사람이 신이 성실하게 농사를 그동안 저은 것을 고려해서 매각을 잘 진행해 주는데 우리 군유지만 이렇게 군유지로 이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수십 년간 농사진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관련 법규나 아니면 조례를 만약에 개정해서 더 늘릴 수 있다면 이 시내 도시계획 지역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 지정된 우리 실과서에서 지정된 토지가 아니라면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걸로만 주인이 양구군이나 국유지지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 민법 254조에 소유권 취득 등기를 낼 수 있는 권리에도 신이 성실하게 농사를 진 농민들은 한때 등기를 낼 수 있는 권한도 주듯이 이분들은 30년 40년 농사를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와서 아니면 당신이 4, 50년 전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진 사람들한테 지금 와서 실거래가로 살아 또 3,000평밖에 못 산다 또 평수가 늘어나면 공개 매각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 못 살 수도 있다 이런 거 또 그리고 대부해주고 5년이 넘어서 살려고 하는데 거기 아직 팔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이나 듣고 또 여기에 이제 단속 공유재산 이런 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단속 나가서 이 법 위반을 농민들이 하고 있다고 또 일부 엄포도 놓고 군유지에 주택을 만약에 조립식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걸로 줬는데 그런 자체가 원래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반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그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농사 짓는 경작지까지 다 임대를 취소하겠다고 엄포 놓고 떠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대로 하는 건 좋지만 거기서 이 신이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고나 고생을 생각하면 어떤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대화 중에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우리 특별한 지역에서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의 이런 민원들 그리고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면 공유재산 중에 일부 군유지 중에 대부에서 아주 열심히 농사 짓고 옥토로 만들어서 잘 관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군수님 의사도 그렇다는 답변도 제가 들었지만
그런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 나서서 그리고 또 공직자들은 좀 더 이 농민이나 농가들한테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이런 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관련 법규나 뭐 상위 기관이나 인접 그 국가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사 수십 년, 4, 50년, 5, 60년 농사 짓는 농가들을 위한 그런 공유재산 뭐 매각이나 이런 지원 조례 이런 것들도 좀 개정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양구군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계속 법도 연찬도 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공용 차량 관리인데 지금 보면 우리 실과소에 이제 본 의원이 이 공용 차량 그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일부 어젠가 그저께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주민생활지원실에 그 차량이 기동처리반 차량이 19만 킬로가 넘어가고 거의 10년 가까이 된 차량인데 또 이 바가지가 6m까지밖에 못 올라가서 지금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이나 이런 9m 높이 이상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 같은 거는 좀 해당 부서 실무자가 전 실과별로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양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공용 차량 현황을 다 일일이 체크도 한번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해당 실과소하고 또 협의도 해서 이런 것들 왜 빨리 사고 위험도 있고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차량 같은 거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 좀 미흡한 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용 차량 관리나 이런 건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구군에 관리하고 있는 전체 공용 차량이 81대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각 실과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실과소에서 그 차량이 노후되었거나 내구 연한이 지나면은 그 해당 실과소에서 저희 재정운영과로 정수 배정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게 내구 연한이 10년 특수 차량은 이제 8년인데 10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그 운행 키로수가 12만 키로 이상이 됐으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저희가 정수 배정을 해주면은 그러면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차량 총괄을 하는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될 거는 있었지만 그런 거 먼저 못 챙긴 거는 앞으로 그 차량 관리를 하면서 챙겨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으면 해당 과에다 통보를 해서 더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기적으로 그런 거 점검도 해주시고요. 이번에 그 기동처리반 차량 관련해서는 좀 바로 예산에 좀 반영이 돼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이런 공유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언쟁도 하고 또 그렇지만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려고 노력해 주시는 데에서는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또 직원들, 예하 직원 그런 쪽의 관리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될 만한 소요에서는 과장님이 좀 직접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재정운영과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유관단체에 아마 차량을 지원해서 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전체적인 통계가 없죠, 지금.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부는
차량이 폐차되고 또는 일부는 뭐 그 차량에 대한 어떤 자동차세도 미납되고 있는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재정운영과에서 각 hil과소의 그 유관 단체에 지원한 차량들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를 좀 해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